화면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게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맡고 있는 김정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AI가 이제 도움이 되면서 이제 하드드라이브가 약간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도 SSD가 대사기능으로 혼잡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드드라이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SD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또 SSD의 그 용량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하드드라이브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끄덕끄덕 하고 계시고 마음이 막 아픈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하드드라이브랑 SSD는 꽤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그런 장치들입니다. 한꺼풀 벗겨보면 뭐 되게 컴포넌트들이 많이 유사한데 큰 차이점 하나,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예요. 하드드라이브는 회전하는 자기 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SSD는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응답 속도를 얘기를 할 때는 SSD가 그냥 지금 현재 가장 최선의 제품이에요. 근데 SSD는 특성을 볼 때 발열에 상당히 민감하고 정기적인 충격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백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유지가 돼요. 이걸 잘 유지해야 되고 하드드라이브는 속도 관점에서 보면 뭐 SSD랑 뭐 상당히 안 되죠. 1000배 차이 납니다. 연결속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데이터가 저장되고 보존이 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보존성, 영속성 이런 걸 볼 때는 하드드라이브가 훨씬 더 뛰어나요. 또 도입 비용을 고려할 적에는 하드드라이브가 SSD 대비는 5배 정도 넘게 큰 용량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저장하는 워크로드의 특징, 그리고 저장 장치의 이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얘네들을 적절히 아우르고 이런 걸 관리를 할 때 어쩌면 더 저렴한, 더 낮은 도입 비용을 가지고도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저장소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제 조정 대표님께서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하드드라이브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 중에서 아마도 가장 정교한 장치가 아닐까 싶어요. 정교함이 어느 정도냐면 지면에서 1mm를 떠서 25초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땅 위에 나있는 플리페 개수를 세는 정도, 그런 정도의 정밀한 장치를 쫙 뿌려서 손바닥에 얹어놓으면 지금 하드드라이브가 작동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하드드라이브는 뭐 디스크 표면에 이 헤드가 떠서 작동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레코드 턴테이블처럼 뭐 띄었다 내렸다 이런 장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디스크를 빨리 회전을 시키면 거기에 기류가 생깁니다. 그 기류 위에 비행기 날개처럼 탁 하고 얹혀져서 찰랑찰랑 되면서 떠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하드드라이브 안에다가 공기를 채웠었는데 지금 이제 좀 더 많이 저장을 하려다 보니까 헬륨을 채워요. 12TB 넘는 하드드라이브 헬륨 드라이브입니다. 헬륨을 채우면 얘가 얼마큼 높이 뜨냐면 5나노미터 정도 떠요. 다른 말로 DNA 2가닥 정도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때에는 쓰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읽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히터가 있습니다. 그 히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데이터는 이제 수직으로 기록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드드라이브를 기록을 할 때는 헤드가 디스크 표면에 더 가깝게 붙여야 돼요. 가깝게. 자, 어떻게 붙이냐? 저 위에 있는 히터를 킵니다. 히터를 켜게 되면 저 소자들이 팽창이 돼요. 저렇게 붙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 표면에서 한 1나노미터까지 붙습니다. 물방울 아니고 물 분자 3개 정도 높이로 쪄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하드드라이브는 운영을 할 때는 진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진동이 제일 민감해요. 그래서 하드드라이브 보시면 여기 부품들이 보이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얘가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정치를 헤드 움직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드라이브를 많이 꽂아도 작동을 잘 하죠.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드드라이브 성능이 푹 떨어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노란색 조그만 점 같은 거 보이는데 여기 부품이 있죠? 저게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제 팔이 만약에 하드드라이브 액추에이터면 손목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트랙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하드드라이브 헤드, 저 녹색 동그랗게 바닥에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스테인리스 판 위에 짐벌 어셈블리인데 저기에 붙어 있어요. 저 까만색 네모 부품이 이제 슬라이더라고 해서 얘를 공기 위에 띄우게 되니까 슬라이더라고 하는 부품 안에다 이제 헤드를 심어놓게 됩니다. 근데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 슬라이더는 첨단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SSD는 반도체 제품 같고요, 하드드라이브 기계장치 같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냥 동일한 반도체 기술이에요. 그런데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안에다가 전자를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SSD를 구현하는 거고, 더 많은 저장 용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자기를 흘러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자기 디스크에 기록을 하는, 이런 정도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한 장 만드는데 4달이 좀 넘게 걸립니다. 저거를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쫙 잘라서 옆에다 이제 패턴을 잘 새겨놓고 하나하나 이제 재단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완성된 하나의 슬라이더이고요. 저기 잘 보시면 위에 이상한 패턴이 있죠? 하드드라이브 앞에 높이를 띄운다고 했는데 저 패턴 갖고 띄웁니다. 디스크가 회전하는 속도, 드라이브 안에 채워져 있는 기체의 밀도, 저 슬라이더에 새겨놓는 저 패턴,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걸 원하는 높이로 띄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열이 많이 나거나 하면 이 높이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까 보셨듯이 히터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더 무지 커 보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5배를 확대를 한 개랑 25배를 확대를 한 슬라이더의 모습인데, 슬라이더에서 저 네모칸 쳐진 저 자리에 이제 헤드가 심어져 있어요. 10배씩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0배고 2500배를 확대했습니다. 25000배를 확대했더니 저기 뭐 조그만 하얀색 네모칸 같은 게 보였죠? 저게 하드드라이브에서 이제 쓰기를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저 자료에서 저 폭은 한 100나노미터 정도 하는데 옛날 소리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한 40나노미터 정도 되는 폭에 이제 실제로 쓰기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에서 공정의 정밀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폭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인리스 선폭인데, 요즘 핫한 HBM 메모리 선폭이 12나노미터, SSD는 20나노미터, 새로 나온 아이폰, 그 칩 안에 들어있는 CPU 선폭이 한 3나노미터쯤 합니다. 하드드라이브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트랙과 트랙 간의 간격, 트랙 피치. 20TB 하드드라이브 기준으로 트랙 피치는 이미 5나노미터가 채 되지 않아요. 이전 24TB보다 좁겠죠. 하드드라이브의 정교함은 뭐 이제는 반도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하드드라이브 용량을 높이는데 이제 한계가 거의 다가왔어요. 그 한계 용량 24TB입니다. 하드드라이브는 24TB보다 용량을 키우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데, 근데 시중에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24TB가 최대라고 하더니 저거 뭐야? 32TB 있네? 자, 하드드라이브에도 읽기 전용 하드가 있어요. 읽고 쓰기가 되는 하드가 있고, 읽기 전용 하드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읽기 전용 하드드라이브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기업으로는 팔지만 일반 소비자한테 안 파는데, 이제 여기는 소비자 괜히 그냥 이제 약간 언론 플레이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트랙을 겹쳐 쓰는 기술이거든요. 기와장 혹시 한 장 껴졌을 때 그 한 장만 교체하실 수 있나요? 다 드러내야 돼요, 기와장. 다 겹쳐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데이터가 겹쳐져서 기록이 됩니다. 수정이 일어날 때는 그 부분을 다 지우고 써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읽기 전용 하드드라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드드라이브 저장 용량을 늘리려면, 뭐, 지금 이것처럼 트랙을 겹쳐 쓰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를 한 장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책을 가지고 계신데 글자를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종이를 붙이는 것도 한 장이고,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진짜 종이에다 글씨를, 공책에다 글씨를 많이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씨를 작게 써야 돼요. 글씨를. 근데 지금 팔고 있는 펜 얼마나 작습니까? 절대 못 넘어가는 영역이 있거든요. 자, 그 글씨를 어떻게 짧게 쓸지, 기록 일도를 개선하는 게 하드드라이브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숙제이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해먹기술입니다. 열 보조 자기 기록 방식이고요. 아까 보셨던 그 슬라이드, 거기에서 디스크 표면으로 레이저를 빵 쏴가지고 한 400도가 좀 넘는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기록되는 피만율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 기술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되고, 실제로도 저 붉혀지는 거를 뚜껑 가서 보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저기 보시면 슬라이더 위에 뭐 이상한 단차가 붙어있죠. 저기에 이제 레이저를 쏴주는 총 같은 건데, 저런 부품이 붙어있어서 디스크 표면에 이제 레이저를 쏴주게 됩니다. 혹시 모자이크 아세요? 학창시절에 해보셨나요, 모자이크? 저는 좀 해봤는데, 뭐 색종이 같은 거 찢어가지고 붙이죠.
하나하나 붙일 때는 그냥 뭐 작은 조각에 불과한데 이거를 많이 붙여놓고 좀 더 멀리서 보게 되면 그때 우리 나름의 어떤 예술 작품처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자이크는 지금 현재 시게이트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때려박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이론들, 뭐 학문들, 거기에 여러 가지 특허 기술을 집대성에서 꽂아놓은 그런 기술이고요. 해머는 일반 명사. 저 모자이크는 저 시게이트가 해머 기술이라고 하는 그 수기 방식 기록에다가 부여한 브랜드 네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대사는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 3년 동안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한 드라이브 디스크 한 장당 4테라까지는 이제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저기 보시면 모자이크 3돼 있죠. 디스크 한 장당 3테라바이트. 10장을 꽂으니까 30테라바이트가 구현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모자이크 4, 5가 나오겠죠. 이미 기술 개발 다 끝나 있어요. 자, 모자이크 앞에 레이저를 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드라이브 하나에 저장 용량이 많아진다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력입니다. 이제는 전력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IDC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고밀도 하드 드라이브가 의미하는 거는 저장 용량을 많이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같은 용량을 저장할 때 훨씬 더 낮은 전력만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건 고밀도 하드 드라이브의 키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드 드라이브가 용량이 늘어날 때 뭐 디스크 한 장당 2.2테라, 뭐 2.4테라 이래서 10장 써야 24테라인 건데 앞으로 이제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 드라이브 용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해머 내지는 모자이크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여태까지 펜 얘기를 했잖아요. 펜 공책도 주어져 그랬죠. 종이 이거는 공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책도 이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밀도가 더 높아지고 또 줄도 세고 나중에는 하나의 입자에다 하나의 비트를 새겨놓는 수준까지 가고 나면 그때는 드라이브 3.5인치 드라이브 한 장당 한 100테라 정도까지 되는 이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실험실에서 테스트 끝났어요. 수율 문제입니다. 이거 드라이브 하나 만드는데 1000만 원이면 뭐 아무도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적절한 비용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율을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용량들이 이제 앞으로 시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 시게이트가 이제 스토리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세계 유수의 제조사들을 한 테라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다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게이트 스토리지 이러면 이제 IT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속이냐 이런 되게 낯설게 여기시는데 이미 다른 회사 브랜드를 달고서 정말 수많은 이런 IDC에서 셀 수 없는 유닛들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만큼은 뭐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렉을 차지하는 그 유닛 크기랑 드라이브 작작되는 이런 드라이브 개수에 대한 간단한 얘기들이고요. 여기에 뭐 단순하게 서버에 연결을 하거나 레이드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X86 서버를 꽂아서 뭐 어떤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게이트는 그 중에서 고밀도 사실 상당히 큰 강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시게이트 오기 전에 아니 무슨 하드 드라이브 100개 아니면 200개를 못 꽂냐 생각을 부끄럽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100개를 꽂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100개를 꽂았을 때 얘네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건 별개의 얘기예요. 그게 안 됐던 거였고 자 거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이라텍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하드드라이브 테스트 장비를 전 세계 독점 공급하는 회사예요. 예전에 IBM, UK에서 분사돼서 나온 회사고요. 자, 테스트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하드드라이브 생산이 끝나고 나면 전수검사예요.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전수검사를 해요. 그 테스트를 가장 잘해야 되겠죠. 가장 최적의 온도, 최적의 진동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최적의 하드드라이브가 나올 거예요. 그죠? 저 하드드라이브 저장비 하는데 하드드라이브가 2300개가 꽂힙니다. 그걸 로봇가 넣다 뺐다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저 회사를 저희 시게이트가 2014년에 인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인수된 저 샤시 기술 하는데 2000수로도 넘는 그런 샤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게 시게이트 고밀도 샤시예요. 그래서 이 회사 여기저기 회사들 많죠. 여러 개의 드라이브 정착되는 거. 하지만 하드드라이브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작동을 하는 거 관점에서 볼 적에는 저희 시게이트가 단연 가장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고밀도가 아까 샤시 중에 가장 큰 샤시. 그 샤시에다가 레이드 기능을 딱 최적으로 박아 넣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게 바로 이 코볼트라는 제품이에요.
나머지 스토리지들은 저희가 다른 기업에다 OEM으로 공급을 합니다. 뭐 유명한 D사라던가 뭐 H사 공급을 하는데 코볼트만큼은 저희만 공급을 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중에서 이 용량 대비 성능 대비 대역폭을 고려할 적에는 코볼트랑 경쟁이 되는 제품이 없어요. 비용을 고려할 때까지 해보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게이트 사실은 용량도 용량이지만 아마 이 도입 비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랑.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 뭐 기상청처럼 아주 커다란 저장소가 필요한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이런 장비들이 공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 나노디시에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해머드라이브 얘기했었죠. 해머드라이브가 진동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 차시 갖고는 해머드라이브를 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동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해머드라이브를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차시를 또 준비해서 곧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 차시가 나오고 나면 저기에도 코볼트 엔진이 얹어져서 또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장비 한 대에서 이제 뭐 3페타, 4페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단계를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아울러서 저희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엣지 환경에서 쓰이는 스토리지 서비스랑 저희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시게이트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컴퓨터를 해보셨다면 하드드라이브 제조사로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스토리지도 특히 보밀도 스토리지를 같이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와 샤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도 스토리지 서비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시게이트가 하드드라이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야,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구나. 그리고 고밀도 샤시, 대용량 샤시가 그냥 하드만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 거기에 특수한 기술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드드라이브의 저장 용량을 높이는 그 기술, 해머, 모자이크. 이거는 앞으로 이 경쟁사의 기술이 아예 없어요, 아직은. 이거를 따라오기까지는 시장에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다 3년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앞으로 이제 조정원 대표님이 어떻게 시장을 독주하시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재미가 없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하드드라이브가 이런 거였다라는 정도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너 그거 뻥이지?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 내가 봤는데 아니야. SSD가 최고야. 이런 질문 하실 분. 저를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 하시는 분들은 혹시 조 대표님 파일 또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데이터 백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좀 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면 소문 들었습니다. 이제 시게이트에서 클라우드 사업 LYV 그것도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AWS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그것도 DP 쪽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는 전통 IT이기 때문에 AWS S3랑 100% 호환됩니다. 네, 약간 사용하는 목적이 좀 다르죠. 네, AWS 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AWS 3가 경쟁사인데 더 단점이 있다면 어떤 걸 하셔서? 보통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한 다음에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가장 큰 고려사항이 뭐냐면 사용 용량은 용량인데 내려받을 때 비용을 가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음 달 얼마 쓸지 모르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받는 거지 가기 전에 몰라요. 대충 내가 한 달 사용료가 뭐 이를테면 10,000원이다. 그거는 용량을 정의하는 비용인 거지 쓰는 비용이 아니에요. 한 달 뒤 가보면 트랜잭션을 막 일으키고 나면 가격이 쭈쭈쭈 올라가고 나중에 떨어지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600페타인가 쓰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내리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내리는데 비용이 또 들어요. 다운로드 받을 때. 시게이트는 용량 단위로만 내려가는 비용을 처리를 가공을 안 하는 정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제 구현한 거고요. 근데 저기는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전통적인 IT 쪽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모양새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나요? 네, 손 드신 건가 지금? 너무 수줍게 드셔서. 빠른가요, 근데? 네? 빠르게 가는가요? 어떤 게요?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아이가 왔다 갔다 하게. 그런 얘기를 못
없어져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스토리지에서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저희 한 그 스토리지에서 꺼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메모리 넘겨야 되는데 그 정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스토리지에서 메모리 자체를 꺼내야 되는데 제품들이 뭐 많아서 잘 디스크 내 스토리지 내에서 너는 그 이거는 이거 워크 간단하게 설명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스토리지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서버 인프라랑 중간에 연결하는 인프라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게 한계가 좀 있어요. 지금 어떤 포인트인지 좀 느껴요. 왜냐하면 디스크만 엄청 빨라봤자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넘어가는데 느리면 그 버틀렉이 생기잖아요. 지금 생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빠른 통신은 지금 오히려 방통신 쪽이기 때문에 이제 스위칭 쪽 통신이 더 빠르고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넘어가는 건 지금은 사스 통신 정도이기 때문에 한 25기가 정도 되었고 그걸 이제 여러 개 묶어서 트로킹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근데 스토리가 더 빠르니까 사실. 뭐 이거는 이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워낙 여러 개여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을 드리긴 저희가 좀 제가 아둔해서 이거 따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또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럼 이만 이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네.